지금 오늘 열병식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 그 중국 베이징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베이징 현지에 있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현지 베이징의 열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먼저 전해주시죠. 텔레비를 보셨겠지만 베이징 네. 시내는 아침부터 모든 시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행사가 열리고 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직접 열병식을 참관했던 관람객은 네. 약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분들을 제외한 베이징 시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행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탓에 오히려 거리는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한산했고 네. 상점들이나 식당도 상당수 문을 닫아서 오히려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다수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지금도 열병식 행사를 녹화로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서 그 열병식 관련한 에피소드라든가 관련 뉴스들 그리고 해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드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그 행사에서 중국이 보여주고자 했다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부국 강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졌다 하는 거를 국민들에게도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 세계에도 보여주려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열병식은 나름의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열병식 준비에 몰두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경계 수위를 높인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그 현지에서? 그 열병식 준비한 통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열병식 통제는 이번 대단했습니다. 그 행사장 주변에 위치한 모든 건물 그 업주자들에게는요, 어제 낮 12시부터 그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원 철수하라는 그 특별 통제가 내려왔고요. 네. 그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나 그 지하철역도 완전 봉쇄됐습니다. 그 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하철 이용이 금지됐고, 그 폭발 위험이 있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은 시내는 물론 그 상당수 그 주유소들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휘발유를 넣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만을 터놓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번 그 통제가 너무 심해서 네.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냐 하는 불만들이 SNS상에 많이 제기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뭐 행사가 잘 치러진 데서 만족하는 분위기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번 행사의 뭐 타이틀이 항일 승전 아니겠습니까? 뭐 네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뭐 중국에서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번 행사를 거치면서 중국 내 실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거치면서 이제 지금 모든 중국의 텔레비전은요, 네. 어제부터 해서 5일까지 모든 드라마나 그 오락 프로그램을 틀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예. 방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전부 다 항일 관련 드라마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특히 이번에 그 열병식의 주제가 항일 전쟁 승전 70주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런 항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런 그 마케팅이 굉장히 심하다기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마케팅이 열렬하게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 항일 반일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수준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은 반일 감정이 있다면 반대로 이제 이번에 뭐 미국의 동맹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호감이라고 할까요? 그건 또 많이 또 더 높아졌을 텐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국 언론들은 이번 박 대통령 방중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동맹이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일원인 한국이 그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미일 3국 간 대화에서 이탈한 것은 중국 외교의 일대 승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미국부터 방문하고 중국을 들렀지만 임기 반을 넘긴 지금에는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가는 순서로 역전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방중이 한중 양국 관계 사이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방중이 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가 어떤 일반 국민들, 일반 네티즌들이나 그런 데서도 공감하는 기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이러한 평가라는 것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관족과 전부 다 미리 사전에 컨트롤 사운딩을 해야 되고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네, 그 중국 현지, 베이징 현지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열병식 참석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중국을 방문한 사실을 중국 지도부 조치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또 이웃 나라이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함으로써 이번 행사가 매우 빛이 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중 관계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중국이 기피했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과 열린 자세로 통일 문제를 협의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큰 소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문일련 중국 정법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